안녕하세요. 중수술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일요일 오전이고요. 저번 주 목요일 날 말씀드렸었죠. 미국 암학회 AACR 참가 기업에 대해서 주말에 확인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요일 날은 뭐 다음 주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주말에 시간이 나니까 미국 암학회 AACR 참가 기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ACR 미국 암학회는요, 뭐 3대 암학회 중에 하나고요. 뭐 그만큼 큰 뭐 이벤트가 될 수는 있겠죠. 될 수는 있고, 4월 10일에서 15일까지 1차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는 5월 20일 날에 또 5일간 정도 2차가 진행이 될 거예요. 뭐 왜 그렇게 하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형식으로, 말 그대로 인터넷 상으로 학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 2차 나눠서 하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확실히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일수록 참가 기업이 많아지는 건 있어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뭐 눈에 보여지는 부분을 다들 원하는 모습은 있지만, 그냥 뭐 원론적인 글 뭐 그런 걸로 해서 인터넷상으로 하는 거는 간단하게라도 보여주는 데가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암학회가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생기면서 좀 참가 기업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 많은지까지는 모르겠어요. 한 8개, 1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확실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확실한 기업도 있고요. 아니면 얘도 좀 들어갈 것 같다라는, 뭐 무슨 학회 발표든 아니면 뭐 임상에 대한 연구 발표를 한다 라는 얘기가 좀 떠도는 애들 위주로 좀 선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차트의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은 애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뭐 앞으로 향후에 어떤 흐름을 기대할 거냐, 혹은 1차 이 암학회 시즌 때 움직이는 놈이 있는가 반면에 2차 때 움직이는 놈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차트를 좀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확인한 걸로는 유틸렉스, 메디팩토, 에스티큐브, 지노맨 컴퍼니, 애플론, 한미약품, 그 다음에 ABL 바이오, 파맵신, 앞타바이오, 제넥신, 그 다음에 JW 중해제약, 뭐 이 중에 뭐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거고, 예전에 뭐 엄청나게 올랐던 애들도 있고 뭐 기억 속에도 없는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는 이제 진정봉이 나왔어요. 뭐 종근당도 뭐 암학회 쪽에 이야기가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긴가민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지할 자리는 단기적으로 지지했다. 이제 이 자리가 깨지면 얘는 48,000원대까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찌됐든 현재 이 진정봉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65,000원대까지 박스권의 모양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뭔가요 이거? 종근당도 뭐 마찬가지죠. 밑으로 내려오는 추세, 하단에 닿았으니까 이제는 옆으로 움직이면서 이 중간을 넘어서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돼요. 못 만들면 뭐다, 한 차례 더 민다, 한 차례 더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래도 이 주봉상에서 보면 항상 제가 뭐 이 차트를 볼 때 강조하던 구름대들이 있죠.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고 구름대 바닥을 지지하는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구름대 상단까지의 파동이 한번 나타나고 나서 눌릴 때
14만 5천원 부근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여기서 한 차례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6월, 7월 정도나 돼야 기존의 여기에 대한 고점을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는 모습입니다. 당장은 16만원대 정도까지밖에는 강한 파동은 기대할 수 있는 그림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AACR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자, 유틸렉스라는 종목이고요. 전체적인 쭉 흐름을 봤을 때는 상장하고 나서 고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상장가 밑에까지 주가를 뺐어요. 빼고 나서 단계적으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이 신규 상장주는 공모가 밑으로 한번 빠져야 뭐한다? 추세를 잡아간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면 모양을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슈팅이 한번 강하게 나온 자리예요. 그죠? 한번 강하게 나왔고 다시 누르는 자리인데, 자, 주봉상으로 딱 보면 그림이 보이죠? 어떤 그림이 보이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락의 파동이 나올 때 A, B, C, 그리고 나서 뭐? 양봉. 그럼 이제 여기가 뭐? 변곡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타는 그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얘는 정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4만원, 그리고 조금 길게 보더라도 37,500원만 얘는 이탈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단기적으로 뭐 슈팅을 내놓고 여기서 물량을 털고 나간 것처럼 그림을 만들어 놓고는 있지만, 이게 정말로 물량을 털고 나가는 그림이라면 여기를 깨고 내려앉을 거예요. 37,000원을 깨고 내려앉을 거다. 그렇지 않고 지금의 자리 4만원대에서 만약에 지지를 해준다. 그럼 뭐다? 얘는 매집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이 자리 뚫고 한번 올라간다. 그럼 유틸렉스는 관심을, 꼭 아마케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봐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드팩토. 자, 월봉의 모양을 일단 보고요. 자, 매드팩토 바닥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상장하고 나서 굉장한 큰 상승을 해줬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항상 말씀드리는 봉이 뭐다? 하나, 둘, 셋. 그럼 뭐다? 파동이 일단 다 나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이제는 크게 보면 이게 하나의 1차 파동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2차 파동은 뭐예요? 하락이죠. 그럼 그 2차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건 기관하고 외국인이에요. 즉 얘네들이 물량을 던질 때 고점에서 이 고점을 낮추면서 물량을 흔들어대거든요. 뭔가 삼각수렴을 하는 것처럼 우리 개인들이 알고 있는 매매법을 이용하면서 이거 삼각수렴 중이다, 이제 날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게 뭐라 그럴까요? 날아갈 거야 라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이 삼각수렴을 뚫죠. 거래를 터뜨리면서 뚫지만 실제적으로 기존의 고점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그 다음 고점인 두 번째 고점을 못 뚫어요. 여기만 뚫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를 못 뚫어요. 그러니까 주저앉는 그림이에요. 주저앉아도 상관없다 사실은. 왜? 여기서 주저앉았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뚫고 올라가면 되는 그림도 분명히 나오는 종목들도 있어요. 대신 기존에 만들었던 추세가 깨지면 일단은 도망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얘는 추세가 꺾이면서 얘네들이 물량을 털고 나간 거고, 물량을 어느 정도 털고 나가는 그림인 거고, 그래도 아직 물량은 남았네요. 다 나가진 못한 그림이네요. 물량을 일부 정리를 한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나와 있는 자리까지 단계적으로 뭐 한다?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얘는 지금의 그림이 여기가 1파동인 거예요. 1파동. 요게 1파동인 거고, 지금 이 현재 2파동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2파동이라면 A, B, C가 나오고 끝이 날 거냐, 아니면 A, 여기서 B가 한번 나오고 C를 한번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차 파동이 나올 거냐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이 다 나왔지만 크게 보면 이게 하나의 1파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큰 그림을 만들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차트의 모양을 버티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월봉이나 주봉의 그림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요 하락 추세가 여전히 이어진다라고 아직은 볼 수 있는 그림인 거죠. 그죠? 여기에 중간값을 딱 그어봤을 때 일단 이 중간을 넘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힘은 있는 종목은 맞다. 종목은 맞고, 이제는 어디 요 상단을 한번 때리러 올라갈 확률이 높다. 대신 때리고 나서 뚫지 못하면 또 한 차례 내려가는 이 하락 추세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고, 때리지 못할 거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뚫고 나가는 그림이 나타나거든요. 요런 그림이라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여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98,000원, 즉 10만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하는 그림을 만들어 줄 때가 안전하게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 차례 눌렸을 때 이 밑에 있는 박스권 하단 78,000원에서 8만원 초반대부터가 신규 매수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크게 보면 뭐 요렇게 크게 박스권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또 이 밑에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이렇게 하나 크게 만들어 놨다라고 봐야 될 그림입니다. 그래도 이 올라왔던 이 상승폭을 반납을 다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여기서 한 차례 올라왔다가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는 그림이 나타나면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그게 55,000원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하다면 지금의 이 자리 안에서 박스권, 이게 뚫고 올라놓고 다시 박스권을 유지할 거고, 그게 아니라면 한 번은 더 흔들어 놓고 그 다음 고점을 다시 갱신하는 그림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해되시죠? 단기적으로 여기서 1차적인 지지가 나왔고, 그럼 이제 올라갈 때 어디? 여기를 뚫어야 돼요. 그게 98,000원, 아까 말씀드린 10만원이에요. 이 자리를 뚫어야만이 다시 한번 여기 11만원대 그리고 12만원대까지 확인하러 간다. 대신 여기서 흔들었던 자리가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뚫고 나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올렸다가 누르면서 박스권을 만들 거다 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도 A, B, C가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런 관점으로 차트를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ST큐브 예전부터 뭐 항우석 관련해서 말이 많았던 종목이죠. 시세를 강하게 뽑아냈고 바닥까지 눌러놓은 종목이에요. 그래도 첫 번째 상승 파동 위에서는 현재 버티고는 있는 그림인데, 뭔가 이슈가 나와야 돼요. 얘는 이슈가 없으면
자, 이렇게 보더라도 고점을 여기서 강하게 뽑아내놓고 눌릴 때 어디? 못해도 여기 위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아서 어디? 첫 번째 파동을 만들었던 하락 부분 때까지 주가를 눌러버렸어요. 그러면 얘가 올라갈 때 어디? 이 위에 있는 상단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까지 만들어 내려놓은 거예요. 즉 당분간은 강한 이슈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필요하다. 올라가더라도 여기 하나, 여기에서 무조건 한번 저항을 받을 거고, 이 저항을 뚫어야 많이 가야 그 다음 여기다. 여기 17,000원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눌릴 때 이 14,000원 부근, 요 13,000원 부근 위에서 지지가 나와야만이 다시 고점을 확인하러 갑니다. 얘는 그 전까지는 뭐다? 별 볼 일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간단하면서도 쉽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13,000원에서 14,000원 이상은 당분간 보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특별할 것도 없는 종목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일봉은 이제 슬슬 자리 잡아가죠. 슬슬 자리 잡아가는데 많이 가야 17,000원인 거고, 당분간은 요 안에 있는 박스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이 박스권 안에서 중간 그어놓고, 중간이 11,500원, 이 자리를 계속 지금 못 뚫어요. 이 자리 뚫으면 14,000원에서 15,000원 부분까지는 한 번 더 간다. 대신 넘어서는 그림은 당분간은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지노맨 컴퍼니, 얘도 상장했을 때 꽤나 뭐라 그럴까요? 뭐 히트를 쳤던 종목 중에 하나인가 봐요. 빵빵빵빵. 예전 뭐 두산 퓨어셀 같은 그림이네요. 빵빵빵 해가지고 얘도 파동이 하나, 둘, 셋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를 눌렀어요. 대부분 3파동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얘는 실제적으로 요때는 코넥스였나 보네요. 코덱스인지 코넥스인지 거긴가 보네요. 차트 모양이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여기서 코스닥에 상장이 된 그림인가 보네요. 요 자리. 여기서 코스닥에 상장이 됐고, 그러면서 주가를 바닥까지 밀었고, 그리고 나서 슈팅을 강하게 뽑아내면서 고점을 한번 갱신을 여기서 했었군요. 여기서 고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거래를 빵 터트려 놨네요. 그러면서 위를 못 넘기니까 다시 주저앉으면서 주가를 하락시킨 그림인데, 자, 큰 그림으로 보면 일단 어찌됐든 이 코덱스에서 생활을 했더라도 거래는 조금씩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가 나왔던 첫산 위에서 지지가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강하게 빠졌고, 또 한 차례 외봉을 찍고 고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한 차례 누르는 자리가 나온 거예요. 쌍바닥을 만든 거죠. 요 안에서도 확실히 단가가 있는 애들 있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을 볼 때도 봉을 만든다라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죠? 그럼 파동이 다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그럼 이제 파동이 나온 거예요. 1파, 2파.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박스권의 모양을 당분간은 만들어 놓을 거냐의 관점에서만 종목을 좀 바라보실 수 있는 자리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중간에 그었을 때 이 55,000원을 아직은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밑바닥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는 박스권의 모양을 좀 더 유지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한 차례 더 상승시킬 확률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이 10만원대를 또 한 번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대신 오래 좀 걸릴 수 있다. 이해되시죠?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다. 왜? 첫 상장 자리에서 거래를 빵 터뜨렸다라는 건 나중에 요 자리까지는 한 번은 가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물량을 위아래 털기도 했지만 요 자리까지는 한 번 가겠다라는 의지예요. 66,100원이 여기구나. 이 거래가 빵 터졌던 66,100원을 못 넘겼네요. 여기서. 그쵸? 여기에 거래가 빵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당분간은 박스 치다. 이 위로 올라타서 지지하면 또 여기 10만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웨클론도 참 상장하고 나서 기대를 많이 모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흐름 자체가 조금 막 지저분해요. 예전에 뭐 요런 자리에서도 이건 매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강한 슈팅을 냈던 종목이긴 한데, 흐름 자체는 그렇게 아직은 좋지 않아요. 좋지는 않아도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회사가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한방 강하게 뽑아놓고 이 파동 안에서 흔들어 대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이슈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시 주가를 쳐올리는 그림이거든요. 항상. 그죠?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한번 파동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주가를 누르는 그림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다시 한번 파동 만들어 놓고 어디? 여기 위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온 거라기보다는. 그러면 이 전체적인 회사의 그림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 밑으로는 25,000원까지 열려있는 그림이긴 하지만 현재 여기 27,000원대 요 자리만 이제 이 위로 한 단계 올려야 되겠네요. 28,000원 28,500원 정도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 고점은 닿았고 다시 그러면 27,000원 28,000원을 확인할 확률이 좀 있겠네요. 28,000원을 넘겨야만이 35,000원대까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림의 모양이고요. 자, 주봉상에 보더라도 구름을 위에다 깔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 35,000원 부근까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는 뭐다? 한 차례 바닥 대비한 단기 고점의 자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32,000원대가. 그쵸? 그럼 다시 요 안에 27,000원대에 대한 박스권, 이 자리 위로 올라타야만이 또 한 차례 35,000원에 대한 박스권을 확인하러 갈 수 있다. 그럼 즉 지금의 자리 역시 다 박스권이다 라는 관점이네요. 그럼 유틸렉스 하나만 좀 괜찮네. 그죠? 다 이런 박스권이다 라는 관점이에요.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얘는 3월달보다 5월달 혹은 강한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아마켓 참가한다라는 이슈가 강한 이슈까지는 아니거든요. 개별적인 이슈는 조금 더 필요하다. 얘는 여기서 박스를 크게 하나 만들어 놓고 박스를 크게 하나 만들어 놓고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오면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이 박스의 중간가를 못 넘기니까 다시 눌러버리는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요렇게 하나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겹치는 자리가 여기가 나오는 거고, 겹치는 자리가.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1박스, 2박스, 이게 3박스라는 거예요. 요거 깨면 이 밑에까지 한 차례 더 내려오면 이제 4박스가 나오는 거겠죠. 4박스가 나온다라는 거. 근데 여기까지는 좀 무리일 수 있고 요 안에서 자리는 잡는다. 대신 시간은 조금 필요한다라는 거고, 좀 빠르게 이슈가 터져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 장기평선을 거꾸로 잡아돌리지 않을 때 치고 올려다 놔야
슈팅이 나온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35,000원이 저항이라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땐. 지금 32,000원이 박스권의 저항이라면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자리는 어디? 35,0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하고 같이 움직이죠. 얘도 뭐 슈팅을 강하게 뽑아냈던 요 자리를 강하게 돌파 못하면서 지금 이 안에 주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이 박스권이에요. 얘도 크게 보면 1차적으로 상승을 강하게 헤어놓고 다시 누르면서 저점을 갱신하는 그림을 한 차례 좀 보여주긴 했어요. 조금 더 그죠? 보여주고 나서 다시 단기적인 슈팅이 나왔지만 여기 박스권 위로 못 올라서니까 또 한 차례 누르는 그림이 나오면서 주가를 만들었고, 어찌됐든 이 바닥은 확실하게 형성을 한 그림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여기서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추세를 요런 추세를 만들어 놨다가 요런 추세를 만들어 놨다가 주가를 흘러내려 놨고 다시 이 자리를 뚫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보면 요렇게 추세를 잡아놓기도 했지만 요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자리란 말이에요. 요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중간값이 요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럼 이 박스권 하단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눌러 놓는 자리예요. 다시 눌리는 자리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여기 31만원만 얘는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너무 간단하죠. 31만원 혹은 조금 넉넉 잡더라도 30만원까지 해줍시다. 기존 저점이 있으니까 이 30만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34만원대 확인하러 온다라는 거고, 34에서 35 확인하러 온다라는 거고, 이 위를 다시 넘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얘는 이 안이 뭐다? 상단 박스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위로는 올라타는 그림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어느 정도 시간은 좀 필요하다. 그러면 한미사이언스, 얘는 뭐 같이 움직이니까 한미사이언스도 차트의 모양이 조금 별로죠. 아직은 별로예요. 이렇게 추세를 잡았다라고 봐야 되는 그림인 거고, 이렇게 추세를 잡았다라는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중간값을 그었을 때 아직 중간값 상단 위에 있는 그림이지만 이 자리가 깨지면 한 번 더 내려앉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요렇게까지 내려앉진 않겠죠. 왜? 추세는 하방이지만 이 추세 안에서 모양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요 자리를 안 이탈하는 게 좋은데 모양을 계속 애매하게 만들어 놓네요. 모양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얘는 지금 이 57,000원 지금 자리죠. 지금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가면 5만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5만원 5만원이면 다시 이 저점 한번 확인하러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기어 들어온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서 박스권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55,000원 55,000원 지지 여부, 지지 못하면 5만원 55,000원 지지하면 다시 61,000원대에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 61,000원대 위로 올라타야 또 한 차례 이 7만원대에서 여기잖아요. 66,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봐야 돼요. 차트 모양이 애매모호한 자리다. 사기도 그렇고 뭐 하기도 그렇고 그냥 일단은 관망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자리는. 여기 밑에를 찍든 위에를 찍든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 그림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기존에 큰 봉을 만들어 놓고, 일단 지울까요? 헷갈리니까. 위에 큰 산을 만들었던 자리가 하나 있고, 그 산을 넘겼다가 못 뚫었네요. 못 뚫고 나서 주가를 한 차례 더 누른 자리가 여기까지 있네요. 그러면 여긴 빼버리고 여기 있고, 그 다음이 밑으로 누르는 자리가 여기까지네. 첫 번째 산,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두 번째 산. 얘도 별로네요. 자, 일단 일봉상의 그림을 봤을 때는 어찌됐든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한 자리는 맞아요. 바닥을 형성한 자리는 맞다. 밑바닥 16,000원대까지 바닥은 남아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요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게 되면 결국엔 또 이쪽에 대한 매물을 소화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다가 별다른 이슈가 없고 회사가 안 좋아지면 뭐다? 주저앉고 결국에는 상장 폐지로 갈 수 있는 그림도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19,000원계 2만원은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 2만원을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24,000원대 부근 혹은 24,000원에서 5,0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 25,000원을 24,000원이겠네요. 24,000원을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2만원대까지 열어두고 또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요 안에 대한 얘도 박스권이라는 거고, 뭐 제약바이오들이 대부분 박스권이에요. 하도 쳐놀러놔가지고 쓸데없는 것들만 아니라고 박스권이라는 거고, 상승했다가 얘가 만약에 한번 눌릴 때 어디? 저점 여기죠. 여기 24,000원 위로 올라오고 나서 22,000원을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도 3만원대까지는 또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이다. 이제 뭐다? 자리 잡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다. 손절만 확실하게 잡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손절을 밑으로 잡든 아니면 이 22,300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하는 걸 보고 혹은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제일 안전하겠죠? 한 4, 5% 못 먹더라도 그게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고, 자, 파맵신이라는 종목도 예전에 참 핫했던 부분 같은데, 자, 지금의 그림으로는 얘도 뭐 크게 보면 또 박스권이네요. 뭐 죄다 박스권이네. 상장했던 자리, 거래가 그나마 터졌던 자리죠. 그죠? 요 이상의 거래가 평균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기를 쳐맞고 밀리는 거예요. 뭐 이평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저점을 잡았다가 한 단계 고점을 갱신하고 누르면서 일단은 여기 그 전저점인 요 자리 위에서 일단 지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 하나 있네요. 지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큰 박스, 그리고 여기까지가 중간 박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대략적으로 모양이 맞죠? 조금 더 내려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 얘를 조금 더 올리면, 요런 식으로 하면 고점, 저점, 중간값이 나오죠. 그쵸? 당분간은 이 안에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이 자리가 깨지면 바닥까지 내려앉는다라는 거고, 그럼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한 들고 가볼 수 있다라는 거고, 중간값인 23,000원을 넘겨야 또 28,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 대신 올라갈 때 한 번, 두 번, 이번에 올라가면 세 번째 때리고 나서 한 차례 누를 때 25,000원 위에서 지지 나온다면 뭐다? 네 번째는 뚫고 잡으러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잡으러 간다. 지금은 박스를
두드리고 있는 중이다. 하단도 한 번,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때렸으니까 아직은 하단보다는 상단에 조금 더 비중을 둘 수 있는 부분인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요렇게 놔두면 이 중간값, 그었을 때, 현재는 캔들의 위치가 이 중간 위보다 하단에 훨씬 많아요. 그죠? 그럼 아직은 좀 불안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올려다 놓고 위에서 노는 그림이 많이 있을 때 뭐다? 추세가 확실히 이 우상향이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아직은 애매한 자리인 거예요. 여기서 또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보면, 중간에서 또 중간값을 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어보면 확실하게 이 밑에 있는 캔들의 개수랑 위에 있는 캔들의 개수를 지금 최근 들어 이렇게 잘라갖고 따지고 보면 밑에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위에보다. 그죠? 그럼 아직은 하방 압력이 좀 강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위로 이 중간에 또 중간값을 또 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2만원 2만원을 위로 올라타서 지지하는지를 꼭 확인해라. 굳이 이 밑에까지 여기서 들어가서 밑에까지 버티지 말고 적더라도 2만원 위에서 매수하는 관점을 갖는다면 단기적으로 23,000원에서 넘기면 또 중간이 26,000원, 26,000원, 28,000원대까지는 한 차례 볼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앞타바이오, 그나마 이 종목들 중에서 가장 상승을 많이 해준 종목이에요. 그죠? 많이 해준 종목이고 아직도 뭐 고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보는 자리에서는 일단 추세가 이제 하방의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자리인 거죠. 하방에 압력을 받고 있는 자리예요. 어찌됐든. 요런 그림이거든요. 그죠? 결국에는 중간값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니까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가는 그림은 나타나는데, 그럼 여기서 파동이 한번 나오고 눌렀다가 B파 나오고 이제 C파가 한번 나올 때 이 C파 자체가 요 자리죠. 다시 55,000원, 56,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뭐다?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가는 모습을 분명히 나타난다. 어디까지? 여기 고점 7만원대까지는 한 번 더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다시 한 차례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온다라고 봐야 돼요. 5만원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당분간은 이 파동을 이어갈 확률이 있다. 이어가다가 고점 갱신을 한번 못하면, 요렇게 갱신을 못하면 얘는 이제 주저앉는 그림이 한번 나온다. 요런 자리 때까지 4만원대까지는 주저앉는 그림이 한번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에요. 월봉으로 보면 일단 여기 기존에 상강했던 몸통 자리에서 일단 지지가 한번 나온 자리거든요. 나오고 나서 이 음봉하고 양봉 자리에 갇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이 음봉 자리까지 갇혀 있는 자리인데, 실제적으로 이 양봉에 있던 자리가 더 거래가 많이 터졌고 고점이 낮은 자리니까 요 자리를 1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지지할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 한 단계 올라왔으니까, 그럼 53,000원 이탈하면 무조건 칼손절 해야 되는 자리예요. 얘는 5만원까지는 열려는 있지만 53,000원 이탈하면 일단 칼손절이다. 얘는 칼손절 하고 나서 5만원대에서 지지하는 거 보고 사든 아니면 뚫고 내려앉아서 4만원대까지 기다리든 해야 되는 자리예요. 일단은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였다, 하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그리고 제넥신도 마찬가지죠. 큰 추세를 만들어 놓고 이제 누르는 자리인데, 누르는 자리에서 일단
얘는 크게 보면요 74,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아니 74,000원. 아 크게 보면 요 자리네요. 65,000원인데 아 거기까지는 너무 무리고 65,000원까지 밀리게 되면 다시 올라갈 때 이 10만원을 넘기기가 당장은 힘들단 말이에요. 빠르게 넘기긴 힘들어요. 한번 요 자리를 찍고 눌렀을 때 8만원에서 지지가 나와야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열려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그냥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일단 거래가 터졌던 이 양봉 하나 여기다가 이 전날 고점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열린 자리는 여기까지. 그럼 85,000원까지는 열어둘 수는 있다. 이 종목 85,000원까지 열어둘 수 있고, 만약 85,000원을 이탈하면 7만원대까지는 무조건 밀린다라고 봐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어찌됐든 지금은 이 9만원대 10만원대에서 일단 지지가 나오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10만원 위로는 일단 한 번은 올라와야 되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좀 애매한 그림이네요. 요렇게 그냥 보면 되겠네. 쉽게 요 안에 박스, 박스로 봐야 돼. 얘는 뭐 죄다 박스냐. 아우. 얘도 10만원 요렇게 그죠? 하단 중간값 고점, 요런 관점에서 유지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데 얘도 박스다.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나봐요. 요 박스 깨지면 어디? 여기 단기적으로 여기까지는 한 차례 밀린다. 8만원까지 8만원에서 7만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밀린다라고 봐야 돼요. 얘는 지금의 그림으로는. 차라리 이 위에서 좀 지지하는 그림이 여기처럼 이렇게 나타났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나타났다가 못 넘기니까 다시 그냥 눌러버린 그림이거든요. 그러면서 레벨 다운을 시켜버린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 큰 박스 아니긴 하지만 하여튼 요 안에 박스권이다. 이 다음 박스권은 이제 요렇게 자리가 잡혀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그림으로 봐야 되겠네요. 지금 당장은 뭐 사기도 애매하고 안 사기도 팔기도 애매한 자리예요. 지금은 딱 이 장기적인 이평선이 꺾이기 전에, 아까랑 똑같네요. 이평선이 꺾이기 전에 얘도 뭔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얘는 그냥 꺾을 것 같네요. 한번 꺾고 나서 한 차례 눌렀다가 올라오면서 얘를 밑으로 깔고 자리 잡아서 한 번 더 고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이구나 라고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JW 중해제약도 뭐 비슷한 그림이긴 해요. 비슷한 그림이긴 한데 얘는 큰 화면으로 봤을 때 요 자리거든요. 지금 첫 번째 고점을 만들어 놓고 눌렀던 요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자리예요. 지금의 어디? 요 자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예요. 굳이 이 자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여기서 머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오면 요 자리까지는 먹으러 간다라고 봐야 돼요. 여기 자리 55,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먹으러 한 번은 간다. 중간에 뭐 이제 저항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크게 봤을 때는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를 좀 봐요. 크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면 지금 자리 한번, 26,000원 자리에 한번, 그 다음에 2만원 초반대에 한번, 그런 식으로만 이 방향을 잡고 이 종목을 대응한다면 얘는 좀 큰 그림 그려봐도 될 것 같은데, 좀 잡주의 성향이 있어요. 시총을 떠나서
대주주 물량이 50%니까 50% 요통 물량이면 좀 가볍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크게 봤을 땐 나쁘지 않은 그림이에요, 얘는. 차라리 다른 애들보다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 가볍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일비 할 필요가 없는 종목인 거죠. 왜? 가벼우니까 언제 쑥 갔다가 쑥 빠질지 모르는 종목이지만, 크게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 종목 장기 투자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 당장은 매물대가 남아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런 매물대가 여기 요 자리인 건데, 요 자리를 뚫고 나면은 강한 흐름을 당연히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한 초석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림이에요. 만들어 놓고 있는 그림이에요. 대신 3차 매수 자리를 깨고 5% 이상 하락한다. 그럼 무조건 손절해야죠. 그죠? 근데 그럴 확률은 없어 보인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좀 괜찮아 보인다. 아무튼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고요. 저 영상이 길었지만 아무튼 차트 공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서만 말씀을 항상 드리니까 열심히들 공부들 하시고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공부방 혹은 리딩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